안녕하세요, 사슴TV 르네상스 밴 디주 결크러쉬 김기아리 교과서 조정고 메인은 고지영입니다. 2024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와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진짜? 2023년 아니에요? 24년입니다. 멋있다. 진짜 시간이 빨리 갑니다. 2024년 새해가 밝았지만 네. 좀 슬픈 얘기 해보려고 그래요. 뭘? 2개 있는 기관을 수술하는 성형외과 의사는 이 얘기 듣는 게 제일 싫어요. 짝짝이. 짝짝이. 오늘은 가슴 성형에 있어서 비대칭, 그러니까 양측 가슴이 다른 것들은 어떤 종류들이 있고 이것들은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슴 비대칭에는 여러 가지 사실 종류가 있을 수 있는데요. 볼륨, 크기의 비대칭에 대해서 얘기해보죠. 네. 볼륨 비대칭 어떻게 맞추고 계신가요? 대부분 저 같은 경우는 거의 90% 정도가 크기가 다 다르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상담할 때 봤을 때도 크기 비대칭이 되게 많고, 수술할 때도 다수가 크기가 다르게 들어갑니다. 90%가 비대칭이다.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동의합니다. 저도요. 같은 경우를 거의 보지 못했어요. 저는 100%가 비대칭이라고 생각해요. 어떻게 사람이 양측이 똑같아요? 그렇죠. 그건 또 그렇죠. 맞죠. 제가 미국에 있을 때 또 우리 교수님 얘기했던 가슴, they are sisters, 나라 twins. 맞아요. 그쵸. 맞아요. 쌍둥이가 아니라 자매들이다. 맞아요. 심지어 쌍둥이도 다른데. 근데 환자분들이 잘 모르시는 경우도 많은 것 같아요. 그렇죠. 사실은 상담할 때 좀 의학 사진을 화면에 띄워놓고 보는데 처음 상담하시냐, 상담을 좀 받아보시냐 그러면 첫 상담자분들은 100% 본인 가슴을 보고 놀래요. 이렇게 짝짝인지 몰랐다. 본인이 좌우가 비대칭인지를 잘 모르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모든 가슴은 비대칭이다. 근데 대부분 좀 통계적으로 어느 쪽 가슴이 좀 크다 그런 게 있지 않나요? 아무래도 왼쪽 가슴이 조금 더 크죠. 왼쪽에 심장이 있는 쪽이잖아요. 그러니까 왼쪽이 흉곽도 조금 더 크고 볼륨도 조금 더 크고 이런 경향들이 보이는데, 통계적으로도 그렇고 한국 사람이 아니더라도 대부분에서 이제 왼쪽이 조금 더 큰 걸로 그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오른손을 아무래도 많이 쓸 수밖에 없잖아요. 오른손잡이가 이제 많으니까. 그럼 어떻게 손 쓰면 가슴이 작아지는 거야? 근데 그거는 생각 못해봤는데. 아무래도 많이 쓰는 쪽의 지방은 연소가 많이 될 수 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종합적으로 심장에 뭐 영향도 있겠지만, 용불용설이라고 많이 쓰는 쪽은 아무래도 지방은 조금 더. 저는 항상 이렇게 설명드려요. 왼쪽에 가슴이 있으니까 갈비뼈 자체가 약간 조금 더 동그스름하다. 가슴 자체의 크기 차이도 있지만 바닥에 이쪽에 윤기가 조금 더 되면서 그래서 왼쪽 가슴이 조금 더 커 보인다. 요새 이제 3D 크리살릭스가 흉곽의 대충 모양도 어느 정도 잡아주고, 뭐 벡트라나 이런 것들도 흉곽을 좀 잡아주고, 실제로 보면 흉곽도 정말 이렇게 단층으로 봤을 때 차이 있는 경우 정말 많고, 볼륨 차이도 상당히 큰 것 같아요. 그래서 좌우 굉장히 다른 걸 많이 보여주는데, 이거를 인지하고 오시는 경우와 인지하지 않고 오시는 경우는 한 반 정도? 교정이 필요한 정도여서 인지를 하시는 경우가 있고, 자기가 평상시에 자기 가슴을 좀 유심히 봤거나 이런 경우에는 알지만 내가 작다고만 좀 생각하고 가슴을 좀 이렇게 보기를 좀 회피하셨던 분들은 정말 깜짝 놀라시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가슴에 컴플렉스가 많기 때문에 상담 전에는, 수술하기 전에는 가슴을 안 봤다가 수술하고 나는 이후에는 가슴을 열심히 열심히 보죠. 보기 때문에 하루에 100번도 더 보시니까. 그러면 그렇게 볼륨 차이가 있으면은 그거를 보완하기 위해서 어떻게 수술하시나요? 일단 볼륨 차이가 왜 나는지부터 봐야 되는데 흉곽 뼈 높이 차이가 원인이 되는 경우가 더 많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이제 실제로 수술해서 들어가 보면 이제 유선 조직의 양을 이제 차이를 느끼긴 좀 쉽지 않은데, 뼈 자체가 이렇게 올라와 있는 경우들이 덜어 있거든요. 근막하로 하더라도 근육 자체가 위로 올라와 있는 거는 뭐 근육의 두께가 차이가 얼마나 나겠어요. 심지어 이제 왼쪽이 보통 큰데 왼쪽은 잘 안 쓰는 쪽이니까 근육이 더 발달해 있지는 않은 거잖아요. 원인이 만약에 뼈 차이가 많이 나는 거다, 그러면 이제 높이가 다르게 보여놓고 그냥 차이가 많이 나지 않는다, 그러면 가급적이면 이제 같은 디자인에서 CC만 조금 다르게 하는 편이죠. 이제 여기서 이제 조 원장님 말씀하신 내용을 환자분들이 조금 더 이해하기 쉽게 생각하시려면, 환자분들은 보형물에 대해서 CC만 알고 오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렇죠. 의사들은 제일 중요하게 기준점으로 세우는 거는 보형물의 직경이라고 하잖아요. 그 다이아미터인데, 보형물의 직경에 따라서 높이가 어떻게 차이가 나느냐로 이제 우리가 그 프로필이 다르다고 얘기를 하는데, 환자분한테 디자인을 해줄 때는 몇 cc를 넣어야 되겠다 보다는 바닥에서 어느 정도의 높이를 만들겠다
라고 했을 때 그게 몇 cc 볼륨이다. 이렇게 이제 정하는 편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환자분이 조금 더 쉬우실 것 같아요. 정리하면 흉곽의 모양의 차이가 있을 때는 프로파일, 보형물의 그쵸. 높이로 교정하고 그쵸. 만약에 흉곽은 비슷한데 가슴 자체의 볼륨의 차이가 있을 때는 같은 이제 높이의 보형물 네네. 라인에서 네네. CC로 교정한다. 저는 그런 편이죠. 근데 그냥 흉곽의 높이 별로 차이 안 나는데 CC가 좀 차이가 난다 그러면 그렇게 많이 용량이 차이가 나지 않아요. 근데 이제 흉곽 높이가 차이가 많이 난다. 뭐 한 1cm씩 차이 나는 경우인데 그러면 실제로 이제 3D로 측정을 해봤을 때 이 차이가 되게 큽니다. 같은 프로파일을 가진 보형물에서 크기 차이를 두게 되면 정면에서 봤을 때 보형물 폭이 차이가 많이 나겠죠. 그래서 이제 그럴 경우에는 폭은 비슷한데 이제 높이가 다르게 이렇게 교정을 하는 편이죠. 그럼 우리가 보는 거는 이 뼈의 차이를 보는 게 아니라 바깥쪽에 보이는 이 가슴의 마운드의 차이를 보는 거라서 이 차이를 동일하게 만들어주는 게 가장 중요하잖아요. 이제 프로젝션의 차이, 뭐 높은 보형물, 중간 보형물, 낮은 보형물을 적절히 이제 조합을 해가지고 결국에는 이제 가장 차이가 작게 나는 방향 보형물의 선택을 하고 있고요. 결국엔 뭐 비싼 약이죠. 그리고 이제 보형물의 차이라고 하는 거는 20cc 단위로 나오잖아요. 이제 회사마다 좀 다르지만 통상적으로 보형물은 이제 20cc 단위로 나오고 있기 때문에 20cc의 단위의 차이가 나지 않는 경우는 그럼 어떻게 교정을 해줄 거냐. 그랬을 경우는 지방 이식을 통해서 지방 이식량을 좀 작게 해서 비대칭량을 좀 더 줄일 수 있는 노력을 좀 하고 있는 편. 차이 크게 나면 보형물을 보형물로 조정하고 그거보다 작은 차이는 네. 지방 이식을 더하면 네. 사실 이게 객관적인 데이터로도 많이 나와 있는 게 지방 이식을 해서 생착을 시키는 거랑 볼륨을 확장시키는 거랑 또 별개의 이야기예요. 생착을 시킨다고 하더라도 생착시킨 지방이 볼륨을 그만큼 늘려줄 수 있냐 이것도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까지는 되지는 않더라고요. 논문 데이터를 봤을 때는 100cc를 넣었을 때 보통은 이제 70cc가 생착이 되면 이게 70cc만큼 커져야 되는데 그게 되지가 않고 보통 그보다 훨씬 더 작게 되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볼륨 교정할 수 있는 거는 보형물로 먼저 큰 거를 맞춘 다음에 그 남은 그 디테일을 이제 지방 이식을 한다거나 그렇게 해서 이제 더 이제 완성도가 높은 가슴을 만드는 게 그리고 우리 이제 목표죠. 우리가 몸을 볼 때 사실 가슴만 보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가슴을 똑바로 맞춰놨을 때 오히려 더 어색한 몸들도 있을 수가 있는 게 흉곽 자체가 이렇게 로테이션이 돼 있다든지 아니면 빗장뼈부터 여기로 틀어져 있다든지 배꼽의 위치가 한쪽으로 시프트돼 있다든지 우리의 미드라인이라든지 이런 게 다 바뀔 수가 있거든요. 우리 원장님들 뭐 다 마찬가지시겠지만은 가슴을 할 때 뭐 CC가 다르다. 흉곽이 다르다. 거기에 맞춰서만 딱 하는 게 아니라 결국에는 그 환자분의 라이프 스타일이라든가 그 환자분 전체 체형에 맞게 일상생활에 불편함 없이 오히려 똑같이 맞춰놨더니 환자가 더 불편해. 이런 경우를 좀 피할 수 있도록 그런 이제 환자분의 생활 습관이나 자세부터 이런 걸 다 면밀하게 맞아요. 검토를 한 후에 그런 다음에 이제 보형물을 선택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점점 이야기가 점점 더 복잡해지는데 자 이렇게 정리할게요. 자 10명의 환자가 오면 몇 명에서 보형물을 다르게 넣니 양측에 숫자를 한꺼번에 같이 얘기해 봅시다. 하나 둘 셋 9명 6명 5명 7명 이 원장님 제일 많이 다르게 넣으시네요. 네. 역시 디테일 거의 항상 다르게. 디테일성을 생각 디테일 그 디테일의 차이가 명품의 차이죠. 그러면은 조 원장님이 5명으로 제일 적었는데 네, 저는 좀 보수적으로 하고 최근에는 더 보수적으로 하고 있어요. 저는 이제 3D로 계측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착시 효과가 있을 수 있으니까 측정을 해보면 이게 환자들이 호르몬 체인지에 의해서 크기 변화가 좀 있어요. 그렇죠 당연하죠. 이게 저는 한 20 정도로 봐요. 20. 그러니까 환자가 체감했을 때 생리 주기에 따라서 커졌다 작아졌다를 걱정해서 물어보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렇죠. 원장님 상담할 때는 생리 중이어서 가슴이 컸어요. 그때 정했던 사이즈 지금 하면 작은 거 아니에요? 이런 경우가 있는데 한 20 정도 차이가 나요. 그리고 좌우 비대칭도 사실 이제 3D가 완벽하게 촬영이 되는 건 아니니까 이게 오차가 좀 있어요. 한 10cc 정도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같은 보형물을 넣으려고 해요. 저희 기준은 환자가 주관적으로 느끼기에 윗볼록이 좌우 차이가 크게 되지 않는 정도에서는 그냥 맞다. 이준 원장님과 의견이 좀 다른 게 이걸 지방식까지 하면서 몇 cc까지 미세하게 조정할 필요가 있을까? 한 달에 한 번씩 주기에 따라서 몇 cc씩 바뀌는데 이걸 내가 맞췄는데 지금은 맞지만 안 맞잖아요. 그럼 마치 이렇게 고장난 시계가 하루에 2번 시간이 맞듯이 샤워가 안 맞을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그리고 이제 크기를 좀 다르게 하면 환자들이 주관적으로 느끼기에 촉감이나 모양에서 좀 다르다고 느끼는 거예요. 원인은 원래 본인 가슴이 저하고 다른 건데 내가 저에 다르게 들어갔잖아. 근데 왜 안 맞아? 라고 생각을 해서 저는 요즘에는 차이가 적으면 예를 들어서 한 40cc 정도까지 차이 나면 같은 걸 넣을 건데 왼쪽이 더 크게 느껴질 거예요. 그런데 좌우를 다르게 넣으면 또 어색할 수 있으니까 제가 수술방에서 보고 시간하면 가급적 같은 사이즈를 넣을게요 라고 하는 편이에요. 그냥 그게 마음이 편하거든요. 저는 예전에 좀 재밌는 얘기를 들어봤던 게 뭐냐면 가슴이 아주 작아서 한쪽은 100cc, 한쪽은 120cc예요. 그럼 20%의 차이가 나잖아요. 20%. 근데 만약에 우리가 거기다 400cc 보형물을 똑같이 넣는다고 네. 생각합시다. 네. 그럼 이쪽은 500, 이쪽은 520cc죠. 사실 그러면 두 가슴의 차이가 4%밖에 안 나는 거예요. 맞아요. 가슴 확대를 한다는 그 자체가 사실은 비대칭을 어느 정도 보완해야 되는.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저는 가슴 확대라고 생각하지 않고 가슴 성형이라고 생각해요. 유선 조직의 밀도가 양쪽이 다른 밀도로 생각보다 많기 때문에 동일한 볼륨이 들어가더라도 촉감은 달라질 수 있어요. 똑같은 모형물이 들어가도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우리가 어떻게 맞춰야 되나 원장님마다 생각이 좀 다르실 건데요. 저는 항상 생각하고 있는 원칙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먼저 설명을 드려요. 사람마다 다를 수 있어요. 근데 저는 모양과 촉감과 크기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건 일단 모양이거든요. 그래서 일단 모양의 그런 대칭성을 맞추는 걸 먼저 집중을 하려고 하고요. 모양을 먼저 맞추고 그 다음에 촉감을 맞추고 그 다음에 볼륨을 맞추고 저는 이제 보는 관점이 모양을 좀 더 먼저 맞춰야 된다. 그래서 윗볼륨을 맞추자는 거예요. 숫자를 맞추자는 게 아니라 근데 숫자에 매몰되지 말아라. 겉으로 그래서- 보이는 게 더 중요하다. 맞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항상 이제 이야기하는 게 아까 고종 원장님께서 되게 좋은 말씀하셨듯이 산술적으로 가슴의 크기를 맞추는 게 아니라 뭐 옷을 입었을 때 생활을 할 때 보이는 그런 핏감의 대칭성이 얼마나 보일 건지가 사실 더 중요하거든요. 보형물로 정확히 비대칭을 맞출 수 없는 이유가 이제 나와 있는 보형물 중에서 이제 우리가 골라야 되기 때문인데 나중에 더 테크놀로지가 발전해가지고 환자 바디를 딱 스캔한 다음에 맞춤형. 그 사람의 흉곽과 가슴 흉곽에 크기에 맞는 딱 거. 맞게 커스터마이즈 보형물을 만들어서 그걸 넣을 수 있는 시대가 우리 때 올까요? 우리가 수술하고 있을 때? 엄청 비싸질 것 같은데요. 그렇죠. 재건 환자들한테도 너무 그렇죠. 그렇죠. 재건 환자들한테 재건 되게 의미가 클 것 환자들한테 같아요. 너무너무 도움되는 그럼 그게 허가를 받기가 쉽지가 않아요. 법이 그걸 못 따라가니까. 테크놀로지는 발전했는데 그런 게 현대적인 면에 안 따라줄 그럴 수 있죠. 의료는 항상 보수적이니까. 우리는 법을 준수하는. 있죠. 갑자기? 우리는 법을 준수하는.